안녕하세요. 현재 3천여 명의 가족분들이 함께하고 있기 때문에 스포츠 모든 경기 종목을 다루고 있는 베테랑 베터라스입니다. 하루도 빠지지 않고 많은 경기들의 조합픽을 무료로 매일 공유해드리고 있습니다. 참여를 원하시는 분들은 영상 하단 고정 댓글 확인 후 문의 주시기 바라며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제 기분이 좋습니다. 저는 스포츠 토토 및 동행복권 파워볼 정보방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모든 정보는 무료로 공유해드리고 있으니 부담 갖지 마시고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그라나다, 카디스 축구와 관련하여서 그라나다는 리그 연패가 길어지고 있는 중이며 카디스는 최근 5경기에서 1패만 당했습니다. 그라나다는 레알과 비아레알 등 강팀을 상대를 하긴 하였지만 후반기에 들어서 승점을 추가를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4경기에서 밀라의 골을 제외를 하고 한 골도 넣지 못하였는데 몰리나와 수아레즈가 전방에서 전혀 해결을 하지 못하고 있는 중입니다. 게다가 지난 경기에서 팀 중원을 책임지고 있는 고날루스가 부상을 당하였기에 이번 홈경기에 있어서는 결장을 할 것으로 보여지며 몬토로와 밀라가 그의 공백을 잘 메워야 합니다. 다음으로 카디스는 후반기에 들어서 나아진 모습을 보이면서 강등권의 탈출을 노리고 있는 중입니다. 아직 강등권이긴 하지만 중하위권 팀과 승점의 차이가 크지 않게 언제든지 반등을 노릴 수 있는 상황으로 베테랑 스트라이커인 네그레도는 팀을 위기에서 구해내는 골을 터뜨리고 있고 알카라즈는 영입 당시에 기대 이상을 해주고 있는 중입니다. 에르난데스와 파리의 최종적인 수비도 안정적인 최근입니다. 그라나다, 카디스 이 두 곳에 있어서 카디스가 원정에서 무리를 하지 않고 장점인 수비 위주로 경기를 풀어갈 것 같습니다. 결과에 있어서는 접전을 보고 있는데 카디스의 경기력이 최근 나은 건 사실이긴 하지만 원정의 부담은 존재를 합니다. 그라나다가 순위 경쟁팀 상대로 하여서 홈에서 승점 3점을 노리면서 밀라와 몬토로 등 중원의 라인을 올릴 것 같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원하는 결과를 따내는 건 어려울 것 같으며 최전방에서 마무리 능력 부재에 시달리는 그라나다 상대로 카디스가 승점 1점을 따낼 것 같기도 합니다. 다음으로 그라나다 리그에서는 17위로 테테테테테 리그에서 5연패의 기록이 있으며 우승 기록은 7경기로 늘렸습니다. 아틀레티코 마드리드와 바르셀로나를 상대로 하여서 승점을 따내긴 하였지만 그저 우연히 2번 일어났던 것인지 최근의 페이스는 매우 좋지 않습니다. 일단 득점력이 매우 저조하여서 많은 득점을 기대를 할 수 없는 것이 원인으로 보여집니다. 최근 4번의 경기에서 한 골을 득점을 할 정도로 득점력이 매우 하락해 있는 곳으로 비록 홈에서 득점에 실패를 할 확률이 8%에 불과하긴 하지만 25번의 경기에서 27번의 경기에 그친 득점력을 신뢰를 할 수는 없게 됩니다. 몰리나의 득점포가 침묵하고 있는 중이며 수아레즈도 4경기 동안에 득점을 하고 있지 못하고 있는 중입니다. 다만 홈에서의 득점력에 있어서 상승을 하는 성향이 있는데 상대를 고려하게 된다면 다득점은 아니라고 한들 득점에 대한 가능성은 조금은 있습니다. 그라나다, 카디스 축구 우선적으로 슈팅을 매우 많이 허용을 하는 성향으로 리그에서 가장 많은 슈팅과 유효한 슈팅을 허용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다만 그나마 먼 거리에서 슈팅을 허용을 하고 있다는 점에 있어서는 다행스러운 점으로 이로 인해서 내주고 있는 슈팅에 비해서는 실점이 적기도 합니다. 중앙에서의 밀집 수비로 인해서 상대방에게 진입을 허용을 할 그나마 막아내고는 있지만 팀에 대한 전력에 있어서는 한계가 있는 상황입니다. 다만 카디스를 상대로 하여서 대량으로 실점을 허용을 할 만큼의 팀은 아니라고 보여집니다. 결장자는 고날론스 로자노 아리아스 선수입니다. 다음으로 카디스 리그에서는 19위로 승패패무 강등권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반드시 잡아내야 하는 경기로 그나마 분위기가 안 좋은 그라나다를 잡아야 나름대로의 희망을 얻을 수 있기도 합니다. 원정에서 리그 모든 승리를 거두고 있는 터라 자신감에 있어서는 있을 가능성이 높기도 하고 리그에서의 득점에 대한 꼴찌를 하는 팀에서 다득점을 노리는 것은 무리기도 합니다. 최근에 4경기에서 3득점을 기록을 하고 있는 중이며 네그레도가 나름대로 분전을 하고 있는 상황이긴 하지만 로자노가 제대로 된 지원을 해주고 있지는 못합니다. 그라나다, 카디스 네그레도가 결정력만큼은 좋은 선수이기 때문에 유효한 슈팅이 득점으로 연결이 되는 경우가 많기는 하지만 40%를 채우지 못하는 점유율로 인해서 공격에 대한 찬스를 많이 잡지는 못하는 데라 이로 인해서 슈팅을 가장 적게 기록을 하고 있기도 합니다. 다득점에 있어서는 힘이 들 것 같기도 합니다. 이곳은 수비진에 있어서 에스피노의 이탈과 함께 문제가 제법 많은 곳입니다. 슈팅을 내주게 되는 경기에 대한 주도권을 내주게 되는 경우가 많은 터라 필연적인 부분으로 보여지기도 하고 다만 페널티킥을 내주게 되는 빈도가 리그 내에서 가장 많기 때문에 1대1 수비나 집중력에 있어서 문제를 드러내고 있는 곳입니다. 원정에서의 3번의 경기에서 무실점에 대한 경기가 있기는 하지만 페널티킥 실점의 사고로 인해서 실점은 항상 염두를 해둬야 합니다. 결장자는 에스피노 선수입니다. 마지막으로 그라나다는 지난 비아레알과의 홈에서의 경기에서
1대4로 참패를 하면서 리그 우연패를 당하게 되었습니다. 이날 그라나다 팀은 기존 4/4가 아니라 4/3-3 포메이션을 가동을 하였고 닭공을 선택을 하면서 공세를 퍼붓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카디스는 지난 헤타페와의 홈에서의 경기에서 1대1 무승부를 기록을 하였고 리그 3번의 경기에서 2무 1패 무승을 이어간 곳입니다. 이날 치열한 공방 끝에서 전반전에서의 한 골씩을 주고받으면서 비긴 모습을 확인을 해볼 수 있었습니다. 오늘은 그라나다 카디스 축구에 대해서 알아보게 되었는데 더 궁금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이야기를 통해서 답을 얻어보시길 바랍니다. 스포츠의 정답은 없습니다. 하지만 분석을 한다면 적중할 확률이 1%라도 더해지는 건 사실입니다. 이제 전문가와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스포츠 정보는 오직 라스TV. 많은 분들이 저를 찾아주시는 이유는 두 눈으로 보시고 직접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영상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